설립을 문재인 후보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내부에 일부 반대도 있었습니다만 저도 후보님께 강력히 요청을 드려서 문재인 후보님의 공식 공약으로 채택이 됐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국정과제로 선정이 된 이후에 실제 설립되기까지는 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신정훈 의원이 열심히 뛰었고 저도 옆에 거들어서 드디어 이 법안이 관련 법까지 통과되고, 오늘 이 캠텍 한전공대의 이름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으로 바꿔서 세계에서 유일한 에너지 전문의 대학이 출범을 해서 오늘 그 입학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네,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사실 나주혁신도시에 이 한국전력공사라는 게 우리 공격 중에 가장 큰 것 아닙니까? 이게 여기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해서 이걸 왔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너지공대를 만들었으니까 정말 이 빛가람 혁신도시는 노무현과 문재인이 그 땀이 하나 합해진 그 도시가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역 균형 발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지방 소멸은 이야기하지만 사실 한 130개가 넘는 이 공기업을 전국에 10개 혁신 도시를 만들어서 거의 한 15개 정도의 이런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있지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혁신도시 시리즈 2를 통해 추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고, 이 지역의 정주 요건 향상을 위한 의료 문제, 교육 문제, 교통 문제 여러 가지를 보완해서 제대로 된 혁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네, 오늘 입학식 선서를 한 장원 한국에너지공대 대표를 너무나 제가 이제 축하한다고 불러서 경례했더니 그 장원 학생이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제 민주당 청년당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민주당 청년당원이 오늘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입학생 대표로 선서를 하고 인류 문명을 지켜나기 위한 새로운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인재가 되기 위한 첫 발걸음을 했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가 제시하는 에너지 대전환에 그 선봉이 될 이런 인재들의 오늘 입학식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이 길까지 가장 앞장서 일해주신 우리 신정훈 의원한테 큰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김동연 부총리가 어제 전 부총리께서, 김동연 대선 후보께서 이재명 후보와 새로운 정치 개혁안을 합의를 하고 오늘 사퇴를 했습니다. 후보 사퇴를 하고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서 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연히 갑니다. 제가 이 정권교체 패러다임을 바꿔보려고 제가 발버둥을 쳤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다시피 이재명 당선도 정권교체의 일종이다. 청와대에서 좀 싫어했지만 이런 말까지 제가 써가면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새로운 정권의 탄생임을 강조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정권 교체를 넘어선 정치 교체, 기득권 교체가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구정 전에는 제가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도 하고 5군데 보궐선거 지역에 우리의 정치적 책임 있는 3군데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또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3분에 대한 국회윤리위원회 자문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해서 처리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드디어 얼마 전에는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발표를 했고 이것이 국회의원총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가 자신의 권력을 제한하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수용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문재인 후보 때도 이걸 못했어요. 저도 그때 제안을 했습니다만 다 대통령 되면 누가 국회 간섭을 받고 싶겠어요. 자기가 총리 임명하고 싶지 국회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면 대통령 마음대로 장관 임명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사실 어려운 결단을 했고, 두 번째 대통령 결선제도 수용했고, 심지어 자신의 임기를 1년 줄여서라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겠다는 과감한 수용을 한 우리 이재명 후보에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리고 헌법 개정을 다 대통령 선거는 하겠다고 그러지만 당선되고 나면 헌법 개정 뒤집기 됩니다. 그런데 1년 안에 헌법 개정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나라 대선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런 약속을 한 것을. 이거를 가지고 야당과 일부 언론이 이렇게 비판합니다. 야, 송영길 뭐다가 이제 와서 180억 줬더니 선거 10일 앞두고 이런 생쇼를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비판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변명하자면 제가 초기에는 당대표가 아니었고 마지막에 제가 당대표가 된 거고, 또 이런 시기에 아니면 이게 쉽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대통령 선거라는 게 모든 정치개혁과 우리 국가의 헌법의 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결정적 계기인데 당연히 대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럴 때 했으면 윤석열 후보께서는 괜히 우리 민주당한테 쇼하지 말아라, 속임수다, 민주당을 박살내는 게 정치개혁이다, 이렇게 대통령 후보 품격에 걸맞지 않게 이렇게 막 험한 소리를 쏟아낼 것이 아니라 대안을 좀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정치개혁을 제시하면 부패한 민주당을 박살내고 정권 교체하는 게 정치개혁이다, 이런 말은 너무 상투적인 정치인의 말이고, 오죽했으면 동아일보 같은 이런 보수 언론 사설들도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이런 거 발표한 게 선거에 어떤 뭘 해보려고 하는 의도는 읽혀지지만 그렇더라도 의미가 있는 제안이다. 따라서 윤석열 후보는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당신들도 무슨 대안을 제시해라, 이렇게 보수 언론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글 쓰겠어요. 그렇게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이 무슨 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야지. 그리고 어제 제가 김종인 위원장하고 통화했더니 김종인 위원장이 너무너무 잘했다, 정말 이것을 바랬다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안철수 후보가 역대급 연설한 거 보셨죠? 예. 최근에 나는 그 안철수 후보 그 연설 동영상을 보고 야, 괄목상대 안철수 후보를 다시 보게 됐는데 맞습니까? 다시 한번 인용하자면 안철수 후보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술에 걸린 듯이 묻지마 정권 교체를 말하는 분들, 교체하고 나면 자격 없는 윤석열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예시하고 있죠. 이런 분이 대통령 되면 1년 안에 손가락 자른다는 말 나온다, 이런 말 보셨죠? 건강은 빌릴 수가 없다, 머리는 빌릴 수가 있지만 건강은 빌릴 수가 없다라고 했던 분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신나게 조깅하고 다니면서 건강했습니다. 근데 머리를 빌리더라도 빌릴 머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안철수 후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는 전문가를 빌리고 머리를 빌릴 거를 머리라도 있어야 되는 거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엉터리 전문가 불러다 일하면 어떻게 돼요? 나라를 망친다 그랬죠? 왜 이렇게 정말 이게 제대로 말을 하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죠. 알리백이 뭔지 몰라. 알리백을 모를 수 있죠. 이거를 홍준표 의원께서는 야, 송영길 장학 퀴즈 하듯이 그런 거 가지고 하지 마라 그러는데, 장학 퀴즈가 아니라 일반인도 아니고 대통령, 지금 우리 모든 인류 문명의 고민이 뭡니까? 지구온난화 막자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코로나 걸렸어요. 코로나 걸려서 제가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 해보고서 막 목이 아프고 그럽디다.
우리가 여러분도 다니다 보면 다 이게 체온제잖아요. 우리가 36.5도 체온을 1.5도가 오르면 38도가 되면은 출입 금지되는 거 아니에요? 38도 되면. 그렇죠? 우리 지구가 지금 1.5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온난화돼서 지구가 1.5도 온도가 상승되면 지구를 경기해야 될지 모릅니다. 지구 입장에서는 인간이 바이러스고 코로나가 백신이라 그런 거 아닙니까? 이 화석연료를 떼서 매년 우리나라가 7억 5천만 톤의 CO2를 하늘에다 쓰레기처럼 버리고 있는데 이런 인간들 때문에 이 지구가 못 살겠다고 지금 몸살을 앓고 있고 이 코로나는 우리 인류 문명에 대한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대한민국도 심지어 북한까지도 모든 세계의 나라가 어떻게 지구 온난화를 막고 1.5도를 막을 것이냐, 어떻게 CO2를 줄일 것이냐가 지금 인류 문명의 공동의 아젠다인데 대한민국 10대 경제대국의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특히 원전을 주장하고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이 알리백을 몰라서 되겠습니까? 알리백은 리뉴어블 에너지 RE 즉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 제품만 관세를 물지 않고 그렇지 않는 제품은 탄소세를 물리겠다는 유럽연합의 정책을 통해 알려진 개념입니다. 텍소노미라는 것은 EU 텍소노미는 분류한다는 말입니다. 원전을 CO2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원전 산업을 탈탄소 산업으로 분류할 거냐 말 거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초선 국회의원만 되더라도 EU 텍소노미와 알리백을 모른다는 것은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변하지를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맞습니까? 이 양반은 갑자기 자기가 대통령 되면 외부로 일자리를 구하고 외부로 일손을 구하는 시대가 온다는데 이미 10년 전부터 하고 있지요? 고등학교가 예술고 과학고 영적으로 분류가 됐으면 좋겠다. 이미 분류되어 있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니까 판검사들을 만나보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인문과학과 시 하나를 잘 읽지를 못해요. 요건사실이 아닌 건 잘 읽어지지는 않아요. 매일 술 먹고 검사 이 범죄인 수사하고 구속시키고 술 먹고 업자하고 골프 치고 이렇게 26년을 해온 사람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죠. 이 검사나 판사는 이미 발생한 사건을 사후적으로 평가한 사람이지 미래를 향해서 만들어가는 직업이 아닙니다. 국가 권력이 입법, 행정, 사법 3권이 분립되어 있다 그러면 국가 권력의 작동 순서가 입법이 1번, 그 다음에 법을 만들면 법의 기초에서 시장군수들이 행정을 하는 겁니다. 이 법치 행정이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법이 이 행정이 법에 맞았냐 안 맞냐를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법은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과거의 사실을 잘했니 못했니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는 이 정치, 대통령, 행정부의 수반과는 상당히 떨어진 차이가 있는 것이다. 맞습니까? 지금 아니나 다를까 지금 우리 윤석열 후보가 선거운동하는 키워드가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가 뭐예요? 정권교체하고 기승전 정권교체하고 또 하나는 대장동 두 개잖아요. 정권교체 대장동 두 개만 가지고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 징그러운 대장동이 뭔지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에게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대장동 반드시 특검해서 거기다 수사하게 놔두고 대통령 후보 그 TV 토론장에 나와서 맨 대장동만 떠들면 쓰겠습니까? 안 되겠죠? 정동영 후보가 그때 이명박 후보랑 할 때 맨 BBK 이야기하다가 접어렸잖아요. 기억나시죠? 윤석열 후보를 보면 꼭 정동영 후보 때 BBK만 떠들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윤석열 후보 한때 인기가 있었어요. 어떤 인기냐? 아, 특수부 검사로 여야를 불문하고 권력형 부정부패에 소신 있게 수사하는구나. 특히 제가 윤석열한테 감동을 했던 것은 윤석열 후보님이 원세훈 국정원장을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선거법을 적용하지 말아라. 즉 국정원 댓글 사건을 그냥 직권남용 국정원법 위반으로만 기소하고 선거법으로 기소하지 말아라. 왜? 선거법으로 기소하게 되면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에 훼손이 가기 때문에 선거법 적용을 하지 말도록 유도를 했는데 소신 있게 윤석열이 선거법을 적용했어요. 그래 여러분 다 박수 쳐줬죠. 그랬는데 이 양반이 완전히 요즘에는 어떻게 되냐, 특수부 검사가 아니라 공안부 검사로 바뀌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아니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한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빨갱이 좌익으로 이렇게 색깔로 보면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송영길이가 빨갱이요? 그렇게 하면 안, 우리 다 파란 옷 입고 있는데 빨간 옷 입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빨갱이로 하면 안 되겠죠? 요즘에 이 윤석열 후보님의 그 워딩을 보면 완전히 제2의 황교안이 된 것 같아요. 황교안은 공안검사, 윤석열은 특수부 검사였어요. 근데 특수부 검사가 공안검사로 완전히 돼서 거의 태극기 부대 수준의 발언을 하고 있고, 모든 것을 흑백 논리로 민주당을 친북, 친중, 좌파로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큰일 날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패배로 가는구나. 즉 미래를, 물론 대통령 선거가 과거에 대한 평가도 되지만 미래에 대한 선택이 없구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래의 꿈이 연그러진 이 빛깔한 이 혁신도시 나주에서 인류 문명의 화석연료 시대를 재생에너지와 새로운 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갈 그런 대전환의 선두에 설 우리 인재를 키우는 한국에너지공대 입학식과 비전 선포식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 신정은 의원과 함께 저 송영길 172석의 민주당이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는 광주를 AI 직접 본부로 만들어서 2024년까지 4천억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주혁신도시와 이 에너지 공대와 함께 우리 전남, 광주, 우리 나주 지역이 새로운 에너지 대전환 시대의 새로운 산업의 중심이 되도록 이재명 후보가 뒷받침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준석 대표님이나 윤석열 후보께서 우리 호남 지역을 자주 찾아주고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도 찾고 흑산도까지 간 거에 대해서 매우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비아냥대고 싶지가 않습니다. 일단 우리 호남인들은 어떤 분노가 있습니까? 5.18 때 광주를 고립시켰던 그 아픔이 있었고 1990년대 3당 야합을 통해 우리 호남을 완전히 배제하고 고립화시켰던 아픔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제1야당 국민의힘이 우리 호남을 자주 찾아주고 호남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정말 환영할 일이고 박수를 칩니다. 여러분, 저는 박수를 칩니다. 저 역시 부산, 울산, 경남에 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당이 서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가 호남 발전에 더 잘할 것인지 선의의 경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그것이 우리 호남인들 표를 잃게 한 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진정성이 되려면 뭐냐? 이 호남의 의로운 정신을 수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윤석열 우리 후보께서 민주당을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한다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을 친북 좌파 이렇게 빨갱이로 몰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전혀 저는 그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후보와 이 윤석열 후보는 서로 겉으로만 지금 악수하고 있는 것이지 맞지가 않습니다, 서로. 그럼 맞지요? 그 검찰 출신들, 이준석 후보는, 대표는 일관되게 우리나라 정치를 가로막는 것이 법조 카르텔이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고 책에도 그렇게 써놨습니다. 저는 이 검찰 출신들의 지금 윤핵관을 비롯한 이 사람들과 이준석은 서로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오로지 정권교체라는 자신의 이권을 공유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동상이몽, 오월동주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에게 제안합니다. 정치개혁, 국민통합 이 제안, 즉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 총리 추천제, 개헌 문제, 위성정당 방지 문제와 같은 모든 국민들이 지금 찬성하고 있는 이 정치 개혁안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사기극이다, 필요 없다, 쇼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께서는 윤석열 후보와 같은 생각인지, 설마 저는 같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와 저 송영길이 당대표 회담을 통해 이 국민이 바라는 국민통합 이 정치 개혁안에 대해서 양당 대표 회담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공개적으로 제안을 드리니까 우리 이준석 대표님께서 긍정적 응답이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게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서 정치 교체를 하고 기득권 교체를 해서 시대를 한번 바꿔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잘해 나갑시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상황이 발생해 있어서 제가 우크라이나에 알렉세이라는 현역 국회의원인데 제가 지금 동생처럼 아끼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연세대 한국학당을 졸업해서 우리말도 잘해요. 매일 제가 지금 텔레그램으로 소통하고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에 다시 한번 제가 강력히 경고하고 촉구합니다. 즉각적인 민간 지역에 대한 폭격 행위는 반인도적 행위로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맡고 있는 러시아에 절대 걸맞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의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즉각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 것을 촉구합니다. 그 알렉세이가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형이 좀 도와줘라. 제가 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제가 러시아 아시다시피 푸틴 대통령, 지금 볼로딘 러시아 하원 의장 다 제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들과도 제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켜 주시면 이재명 후보 당선자와 문재인 대통령과 정우영 외교부 장관, 서훈 우리 안보실장 등과 상의를 해서 정말 이 전쟁을 확전을 중단시키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화가 협상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후보께서 TV토론에서 힘에 기초한 평화가 필요하다. 항상 야당과 조선일보가 입만 열면 말하는 것이 이 뮌헨협정, 체인벌린이 히틀러한테 나약하게 뮌헨협정을 했지만 히틀러는 결국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2차 대전을 일으켰다. 즉 체인벌린의 유약한 그런 협정을 비판하면서 자기는 힘에 기초한 평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조선일보는 바로 그 다음날 일면 톱으로 힘에 기초한 평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말에 전폭 동의합니다. 힘없는 평화 안 되겠죠? 그렇게 우리는 해왔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맞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아시다시피 미사일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바이든 회담과 정상회담을 통해 탄두 중량 500kg, 사거리 800km 미사일 지침을 폐기함으로써 이론상 ICBM 대륙간 탄도탄을 만들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발전시켰고, 이동식 발사 고체인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현무 1, 2, 3, 4가 만들어져서 1800km의 사거리가 만들어진 크루즈 미사일이 개발이 돼서 1000km의 한반도 중심을 벗어나 러시아, 중국도 커버할 수 있는 미사일 강국으로 발전하고 있고,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잠수함에서 발송하는 그런 것이 만들어졌으며, LSM을 비롯한 요격 미사일 체제, 한국형 아이언돔이 만들어져서 사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단거리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수도권 방어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F-35 스텔스 비기 40개가 들어와 있고, KF-21 4세대 전투기 시제기를 완성시켰으며, 이지스함과 조기 공중 급유기와 조기 공중 경보기를 다 도입을 해서 정말 세계 6대 군사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공수특전단 출신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안보를 가지고 비판을 하면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윤석열 후보는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왜 군대를 안 가고 면탈했는지 병역 비리 의혹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요. 그래도 아니 그 양반이 다른 게 다 몸이 건강한데 눈이 안 좋다는 거 아닙니까? 부동시라는 게 왼쪽 오른쪽 눈의 시력차가 0.7이 됐다는데 그야말로 정말 고무줄 아니에요 사실. 1982년도인가 이거를 면제받았던데 연세대학교 교수의 아들로 태어나 서울법대를 다니고 있는데 고시 공부가 계속 떨어졌어. 군대 가면 공부한 거 다 까먹어. 얼마나 군대를 안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때. 여러가지 의혹이 있잖아요. 그때 뭐 하더라도 병무행정이 불철저해서 모두가 그때도 병무행정이 병역 면탈 의혹으로 대표적 병목 중에 하나가 부동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중에 법사위에서 검사 임용 때는 시각차가 0.2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그 기록을 강력히 공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아니 변호사나 다른 거 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죠. 다른 게 아니라 국군 통수권자가 되겠다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 아니 우리 아들 딸들한테 총 들고 나가서 전쟁에 나가 싸워 죽으라고 명령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 국군 통수권자가 되려고 한 사람이 자기가 왜 군대를 못 가게 됐는지 좀 국민에게 이거 이유를 밝혀야 될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뭐 할 말이 하도 많은데 우리를 부패하다 그러고 우리 이재명 후보가 부패한 사람이 통합하자 그러면 누가 믿겠다는데 저는 참 적반하장 정말 이 율로 남불이 정말 갈수록 도가 지나치는데 윤석열 본인에 대한 비리 부산저축은행 비리 유루진 사건 고발 사주 그 다음에 이 삼부토건의 조남욱에 대한 봐주 문제가 지금 겹겹이 피의 사실이 쌓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부인의 그 주가 조작 사건도 계속 좀 나오고 있잖아요. 좀 누가 똥 묻은 게가 재 묻은 게 뭐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너무한 거 같지 않습니까? 예, 얼굴이 너무 두꺼워서 이 홍준표 후보가 이러한 윤석열 보고 뭐라 그랬냐면 면후 심흑이라 그랬는데 기억나십니까? 얼굴 면자 또 꼴 호자 얼굴이 두껍고 심흑 마음 심자 거물 흑자 마음이 시커멓다. 이게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지칭한 말입니다. 맞습니까? 면후 심흑 적반하장 이런 말을 하지 마시고 정치개혁에 동참하시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빛거람 나주 혁신도시에서 이재명 후보의 새로운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출범할 수 있도록 기호 1번 일자라는 유능한 경제후보 이재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경제 발전하면 앞으로 민생 회복하면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 발전, 민생 회복,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나주를 위해, 이재명, 호남을 위해, 이재명, 민주주의를 위해, 이재명, 대한민국 만세! 만세! 이재명 당선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 성형길도 한번 해봅시다. 예, 나를 위해 그러면 성형길, 나를 위해 성형길, 나를 위해 성형길. 이곳 혁신도시가 제대로 잘 되기 위해.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나주를 찾아주시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걸음마하고 달려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신 송영길 대표님께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의 불출마까지 내던지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정권 정치 교체 정권 교체 아닌 정치 교체 세상 교체하자고 앞장서서 싸우고 계시는 송영길 대표님께 여러분 큰 박수
함성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나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힘찬 유세를 해주신 송영길 대표님, 신정훈 의원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는 소년봉부터 지금까지 그리웠던 것처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닐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국민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는지 지켜봐 주십시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부족한 만큼 더 겸손해지겠습니다. 사람을, 국민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를 나라를 위해,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꼭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이재명 국민 위해 민생 대통령 실력도 이재명 대한민국 국민일 뿐 이재명 소확행 명확행 확실한 공약 실행 민생을 해결하네 경제를 살리네 날 위한 소중한 한 표 기호 1번 이재명 위기